나이가 들수록 튀긴 것, 기름진 것보다는 몸에 좋아 보이는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잡곡밥, 현미, 과일, 죽, 견과류, 건강즙 같은 것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 그 자체라기보다 얼마나 먹는지,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 또 내 병력과 약 복용과 맞는지에 있습니다. 같은 사과 한 개여도 식후에 두세 개를 급히 드시거나 밤늦게 즙으로 마시면 몸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거나 금지 목록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방식이 어긋나면 혈당이 출렁이고 혈압이 오르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며 신장에 부담이 되고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내 몸에 맞게 알맞은 양과 시간, 조합을 찾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60세 이후에는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움직임이 예전만 못해 소화가 천천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 가스가 쉽게 생길 수 있지요. 치아와 씹는 힘이 약해지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아 거친 곡류나 질긴 반찬이 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활동량과 근육량도 줄어들기 쉬워 식후에 당을 쓰는 속도가 느려지고 졸리거나 혈당이 출렁이는 분도 있습니다. 간과 신장은 남는 영양분, 염분,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과 다를 수 있어 같은 짠 음식도 다음날 부종이나 혈압 변화로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드시는 약이 있으면 음식의 흡수와 배출, 갈증과 배뇨에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신장 위장 질환이 있거나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은 이 음식이 좋다, 나쁘다 보다 먼저 내 몸에 맞는가, 얼마나 먹을까, 언제 먹을까, 무엇과 같이 먹을까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빵이라도 밤늦게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흐트러지는 분이 있고 아침에 소량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덜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짠찌개에 김치와 국물을 함께 드시면 아무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다음날 발이 붓고 혈압이 올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속도와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관점을 바탕으로 이어서 음식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흰쌀밥 대신 드시는 현미밥, 잡곡밥, 통밀빵,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입니다. 흔히 흰쌀은 무조건 나쁘고 현미와 잡곡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여기지만 몸 상태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위가 예민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역류가 있는 분, 원래 식사량이 적은 분께는 껍질이 거친 곡물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급히 바꾸면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고 밥 양을 줄인 탓에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까지 못 먹어 힘이 더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끊기가 아니라 맞추기입니다. 흰쌀을 완전히 끊기보다 흰쌀에 현미와 잡곡을 조금씩 섞어 시작하시고 곡물은 충분히 불려 오래 부드럽게 지어보세요. 밥물은 평소보다 약간 넉넉히 잡고 뜸을 길게 들이면 훨씬 편합니다. 처음엔 흰쌀이 8, 잡곡이 이 정도로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드실 때는 천천히 오래 씹고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 곁들이면 소화가 덜 부담됩니다. 빵은 통밀이라도 너무 거칠면 우유나 두유에 살짝 적셔 드시고 잼 대신 달지 않은 요거트나 계란을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고구마를 밥 대신 큰 개수로 드시면 더부룩함과 트림이 늘 수 있어 식사와 함께 작은 조각으로 나눠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드신 뒤 속이 편한지 다음 끼니까지 힘이 유지되는지 살펴보며 천천히 비율을 늘리면 됩니다. 더부룩함이 오래가거나 통증이 반복되면 가까운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는 과일, 과일즙, 착즙 주스, 각종 건강즙입니다. 사과, 배, 포도, 감, 귤, 바나나는 자연식품이라 괜찮겠지 하며 마음 놓고 여러 개 드시기 쉽지요. 자녀가 선물로 건강즙을 보내드리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과일에도 당이 있습니다. 특히 즙이나 주스로 마시면 씹는 과정이 없어서 속으로 빨리 들어가고
컵을 한두 잔 더 마시다 보면 내가 얼마나 섭취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접시째 드시거나 밤에 단 과일을 드시고 바로 누우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쓰림이 생기고 혈당이 급히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매일 과일즙을 한 팩씩 드시는 습관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통째로 작은 양을 천천히 씹어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여러 번 나누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당 변동이 잦은 분들은 어떤 과일을 어느 정도 드실지, 주스는 괜찮을지 진료 시 의료진과 꼭 상의해 주세요. 몸에서 피로감, 갈증이 늘거나 소변이 잦아지는 변화가 계속되면 혼자 참지 마시고 상담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죽, 누룽지, 미음, 국수처럼 부드러워 속이 편하다고 믿는 메뉴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흰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기 쉽고 병원 다녀온 뒤에도 부담 없게 죽만 먹자 하시지요. 그런데 흰죽만 계속 드시면 금세 허기가 오고 단백질 채소 지방이 모자라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내려가 식후에 눈이 감기고 멍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죽이 나쁜 게 아니라 죽을 식사 전체로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작은 그릇의 죽에 단백질과 채소를 꼭 부쳐주세요. 달걀지단이나 반숙계란, 잘게 부순 생선살, 두부와 다진 살코기, 부드럽게 익힌 애호박 시금치를 곁들이면 훨씬 균형이 맞습니다. 국수도 마찬가지로 면만 드시면 탄수화물에 쏠립니다. 국물은 너무 짜지 않게 하고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 두부, 데친 나물을 얹어 천천히 씹어 드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양을 줄이고 반찬과의 조합을 특히 살피며 식후 졸림이나 어지럼이 반복되면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김치, 장아찌, 젓갈, 된장국, 각종 찌개와 국물 요리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빼기 어렵지요. 발효라서 몸에 좋다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짠맛에 익숙해져 염분을 실제로 더 많이 드시기 쉽습니다. 문제는 김치 몇 점, 된장국 한 그릇이 아니라 몇 끼니 김치에 젓갈, 찌개에 국물, 간장 양념까지 더해지는 누적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혈압이 들쭉거리고 다리가 붓거나 밤에 갈증이 심해질 수 있고 신장과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은 갑자기 싱겁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물은 조금 남기고 밥에 말아 마시는 습관만 줄여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와 젓갈은 접시에 덜어 소량만, 리필은 한번 생각하고요. 간을 낼 때는 파, 마늘, 양파, 버섯, 고추 같은 향신채와 채소로 맛을 살려보세요. 간장은 밥숟가락으로 더하기보다 작은 접시에 살짝 찍어 드시면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일주일 정도 혈압을 같은 시간에 재보고 아침에 발목이나 발등이 붓는지 반지 자국이 오래가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런 신호가 계속되면 식탁의 간을 한 단계 천천히 낮춰보시고 불편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짠맛을 조금만 낮춰도 음식 본래의 맛이 살아납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지방이라 불리는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 들기름,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검은깨, 두유처럼 좋은 지방 이미지가 있는 음식입니다. 방송이나 주변 말에 호두 아몬드 잣을 한 줌씩 자주 드시거나 샐러드나 밥에 들기름 올리브오일을 듬뿍 두르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좋은 지방도 과하면 열량이 금세 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역류가 생기며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약하면 견과류를 씹다 불편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견과류는 무염으로 소량, 작은 종지 한 번 분량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두유는 단맛 적은 제품을 작은 컵으로, 간식으로만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들기름 올리브 오일은 튀김이나 동물성 기름을 일부 대신하는 의미이지 음식 위에 무조건 더하는 기름이 아닙니다. 기름 맛이 과하게 느껴지거나 속 더부룩함이 계속되면 양을 줄이고 증상이 반복되면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다음 순서에서 공통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를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독도 아니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다만 건강하다는 이름 때문에 매일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음식들이라는 점이지요. 몸에 좋다니까 계속 먹어야지. 친구가 효과 봤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자녀가 사줬으니 아까워서 매일 먹자는 마음이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리기도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잠이 뒤척인다.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 혈압이나 혈당이 들쑥날쑥하다면 잠시 멈추어 살펴보세요.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고요.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양은 적당히 하루에 나누어 입과 위가 편한 조리법으로 드시고 본인의 병력과 복용 중인 약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 내 몸이 편안한가를 기준으로 천천히 맞추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균형을 실제 식사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0세 이후 식사를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끼에는 밥이나 죽만 두지 마시고 단백질 반찬 한 가지, 부드러운 채소, 적당한 지방을 꼭 곁들이세요. 예를 들면 밥과 두부, 달걀, 생선 중 하나, 너무 질기지 않은 나물이나 찐 채소, 기름은 살짝만입니다. 간은 순하게, 단맛은 줄이고 튀김이나 진한 국물에 기름이 몰리지 않게 조절해보세요. 새로운 건강식품은 한꺼번에 바꾸지 말고 한 가지씩 소량으로 시작해 1에서 2주 몸 반응을 보며 늘리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를 늘리는 동안에는 과일즙은 잠시 멈춰 겹치지 않게 해보세요. 식사 후 속이 편한지, 가스나 트림이 늘었는지, 변비나 설사가 생기는지, 밤잠이 괜찮은지, 낮에 기운이 나는지, 체중이 갑자기 줄지 않는지 가볍게 기록해 보시면 좋습니다. 불편이 계속되면 무리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다음으로는 가족이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식사를 챙길 때 포장지에 자연, 고단백, 저지방, 고식이섬유, 보양 같은 말이 있어도 곧바로 잘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통풍, 위장질환 여부와 삼킴 곤란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드신 뒤 몸의 신호를 살핍니다. 속이 더부룩한지, 트림이나 가스가 늘었는지, 설사나 변비가 생기는지, 식욕과 체중이 달라지는지, 혈압과 혈당이 흔들리는지요. 억지로 드리기보다 부모님과 간단한 식사 기록을 같이 적어보세요. 무엇을 얼마나 언제 드셨는지와 그날 컨디션을 한 줄만 남겨도 됩니다. 특히 새로 산 건강식품은 소량부터 시작해 반응을 보고 천천히 늘려주세요. 이렇게 기록이 모이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 식단 조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신장 심장질환, 고혈압, 통풍,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당약, 이뇨제, 혈압약, 항응고제 등 약을 꾸준히 드신다면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주치의나 영양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음식과 건강식품이 약의 작용이나 몸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식품을 드신 뒤 속쓰림이 반복되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설사나 변비가 계속되거나 다리가 붓고 체중이 갑자기 줄면 그냥 참지 마세요. 어지럼, 식욕 저하, 혈압 혈당의 큰 변동이 이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을 간단히 기록해 진료 때 보여주시면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하게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60세 이후의 건강한 식사는 유행하는 건강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편안하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도 금지 음식이 아니라 쉽게 과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언제, 어떻게 조리해 무엇과 함께 먹는지, 그리고 먹은 뒤 속이 편한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조용히 보시고 서로를 탓하기보다 우리의 식습관을 차분히 점검해 봅시다. 오늘은 작은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세요. 저는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